사실 중국 자체가요, 장성이라는 것 자체를요 거의 인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청나라, 그리고 그 전에 그 요나라, 금나라 공통점 뭡니까? 북에서 내려왔잖아요. 북에서 내려온 사람은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만리장성을 관리하고 수축할 이유가 없죠. 관심이 없어요. 청나라 때에도 이 사람들이 이거를 내가 보수해야겠다, 그냥 전혀 안 하고 버려져 있었습니다. 만리장성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흉노가 중국을 침략했죠. 오르도스 제작부터 시작 침략했죠. 그 다음에 흉노 다음에 어떻습니까? 한나라 망하고 거의 300~400년 동안 위진남북조라고 하는 아예 북쪽에서 선비계통이 계속 나라를 56국 시대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데부터 기점이냐? 장성이 세워지고 난 다음부터는 이 유목민들이 중국을 정복해야 될 대상으로 파악한다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사학과에서 고고학을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는 강인욱입니다. 일단 리라는 단위 자체가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에 꼭 말리 딱 맞출 리는 없겠죠. 다만 현재 전통적인 말리적인 장성이 감숙성에서부터 허베이 성까지 이어진 대략 한 2700km 정도가 돼요. 남아있는 거 생각하면 뭐 대략 말리쯤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많다, 그런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어로도 보면은요 10,000 리가 아니라 그냥 The Great Wall입니다.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최근에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사실 중국 자체가요 장성이라는 것 자체를요 거의 인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청나라, 그리고 그 전에 그 요나라, 금나라 공통점 뭡니까? 북에서 내려왔잖아요. 북에서 내려온 사람은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만리장성을 관리하고 수축할 이유가 없죠. 관심이 없어요. 청나라 때에도 이 사람들이 이거를 내가 보수해야겠다, 그냥 전혀 안 하고 버려져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이해가 마르코 폴로예요.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아시죠? 거기 그러면 나온단 말입니다. 어떤 서양학자 중에서는 이 마르코 폴로가 실제로 안 갔을 거야, 이렇게 주장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만리장성이 거기 안 나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직접 갔으면 안 볼 리가 없다, 마르코 폴로가. 근데 그거는 주장하시는 분이 반대로 만리장성을 오해한 겁니다. 원나라 때 만리장성 장성 자체를 거의 인지를 못했어요. 명나라 때 조금 개축을 하죠. 예전에 진나라 때 장성을 만들었고 명나라 때 개축을 하고 다시 버려집니다. 즉 마르코 폴로가 살았었던 원나라 때는 버려져 있었습니다. 청나라 때 역시 버려져 있었습니다. 유목민들이 그때 지배해 있었으니까. 이것을 누가 인지했냐? 서양 사람들이 인지한 거예요. 영국의 사신이 맥카튼이라는 사람이 북쪽에서 러시아 통해서 내려오다가 이 북경 근처에서 허물어진 장성의 흔적을 보고 입이 딱 벌어진 거예요. 아니 이게 이런 게 어디 있어 하면서 막, 게다가 또 중국을 모르기 때문에 중국 그러면 신비하고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그 기대감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때 보고는 여기 이렇게 장성이 있다, 이거 어디서 났냐니까 아무도 몰랐던 것이었죠.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근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중국의 자랑이 된 거는 그 197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시면 이렇습니다. 우리 방어선 이야기할 때요 그 이야기하죠. 프랑스의 마지노선 이야기하죠. 근데 프랑스가 마지노선을 자랑스러워합니까? 안 그러죠. 그거 못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만리장성으로 해서 못 내려왔냐? 아니 중국 역사의 반이 정복 왕조인데 정복 왕조들도 다 북쪽에서 내려와요. 장성을 넘어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장성이 막은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실패한 건축물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물론 찾아보면은 한두 번 정도 장성이 좀 막아주고 전투한 기록은 있어요. 근데 한두 번 정도 뭐 막은 것 같은데, 예컨대 명나라 때 오삼계가 산해관 근처에서 뭐 장성 막았다. 근데 수천 킬로를 만들어 놓고 잘 써먹은 게 2500년 중에 한두 번밖에 없다면 그거는 실패한 게 맞죠. 실패한 건축물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역사가 뭐 안 나왔습니까? 근데 이거를 닉슨 대통령이 70년대 초반에 핑퐁 외교라고 그때 들어보셨을 겁니다. 핑퐁 외교를 하면서 전향적으로 닉슨이 와서 중국을 방문하는데, 그래서 이때 이 닉슨이 아주 기가 막힌 립 서비스를 합니다. 장성에 올라가서 이와 같은 위대한 기념물을 만든 중국의 이 인민들은 아주 위대한 사람이면 틀림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실은 약간은 비꼬는 것처럼 전 들렸거든요. 왜냐면은 바로 그때가 언제였냐? 문화혁명으로 중국이 다 완전히 초토화가 된 시점이었어요. 어쨌든 뭐 립서비스를 했고 거기에 중국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이게 우리의 자랑이다. 사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장성에 대한 신화가 만들어진 건 사실 극히 최근 일입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그러한 그 장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언급도 있고 하지만요, 그것이 어떻게 본다면은 상징적으로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었지, 이것이 마치 철통 같은 경호를 하는 그러한 식으로 관리가 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완공이라는 건 없습니다. 만리장성에. 왜냐면요, 장성이 처음 등장한 거는 올라가면은 춘추시대 때처럼 만들어졌다는 사람도 있고 한데요. 대략적으로 기원전 4세기 때 전국시대 그때 만들어지기 시작한데, 그때는 일부 자기 지역을 이렇게 막는 거에서 시작됩니다. 자, 근데 이게 우리가 중요한 이게 그 변화가 있었던 게 뭐냐면요. 우리 지금 보통 국가 그러면 어떻습니까? 땅이 있고 철조망 같은 국정이 있는 국가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국가는 사실 처음부터 그런 국가가 있었던 거 아닙니다. 국가는 성, 거점 위주였어요. 거점. 제가 여기서 저쪽의 성에 나한테 복속하면 되지 그 근처에 있는 모든 땅을 내가 관리한다? 그거는 고대의 국력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냥 그쪽에서 성에서 당신들이 동네 알아서 관리하고 세금을 주건 뭘 주면 된다 뭐 이런 식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국시대가 되면서부터 이제부터는 영역 위주, 거점이 아니라 거점을 비롯한 그 주변에 있는 마을들까지도 다 내가 관리를 한다. 그래야지만 세금이 들어오고 병력들을 충당할 수 있겠죠. 그러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점부터 즉 이 땅은 다 내 땅이야 라고 하는 영역 표시가 필요해진 것이죠. 그게 장성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장성은 조금씩 만들어졌었는데 그것을 다 이은 것이 이제 진시황 때라고 보통 우리 이야기하죠. 그래서 기원전 214년에 이제 북방 지역의 성벽들을 연결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 몇 개는 가다 끊긴 것도 있고 하다 보면 이렇게 자연적으로 산 높이 가면 이제 끊긴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언제부터 만들어지고 언제 완성됐다는 말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은 지금도 장성을 만들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얼마 전부터 2012년 정도부터 이제 중국이 또 장성 공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중국 내에 보이는 담벼락들 있죠. 그러한 담들을 전부 다 중국 내에 담이 있으면 장성이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만들어서 거의 10,000km 이상 계속 지금 잇고 있습니다. 후르판 쪽 가니까 거기에도 이렇게 봉수대가 있어요. 봉수대. 거기에도 중국이 장성 표지판을 달아놨더라고요. 말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벽이 쭉 있는 거 있죠. 그거는 현재 북경 근처에 몇 개 안 남았어요. 몇 개 있는 지역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흙으로 남은 부분이 있고 좀 더 멀어지면 이렇게 봉수대만 나오면은 다 장성에 갔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장성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북경 그 북쪽에 있는 돌 장성은요, 다 명나라 때 만들어진 거예요. 명나라 때. 원래 진시황 때의 장성은요, 흙으로 쌓았습니다. 흙이 벽돌보다 더 견고하게 만들 수 있는 게요, 우리 판축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네모나게 나무로 틀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진흙을 갖다 부어요. 진흙을. 그리고 진흙을 위에서 밟아요. 밟으면서 이렇게 팡팡 치면서 밟습니다. 그럼 다져지죠. 그거는 대포로 쏴도 흙이 안 무너집니다. 잘만 만들어 놓으면. 그 판축 기법이죠. 그렇게 몇 번을 수십 번을 반복하면 이게 시멘트처럼 이게 쌓여지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나무 같은 거, 나뭇잎을 넣기도 하고, 그래서 왜 그 진시황 노역을 하다 죽으면은 사람을 집어넣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겁니다. 그 진흙에 다지기가 귀찮고 하니까는 사람을 뭐 넣었다. 실제로 아마 안매장 같은 걸 꽤 되었던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신라 월성에서도 이제 그 담에 사람 뼈가 발견돼서 아버지는 제사 일종의 희생이 아니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아마 그런 식으로 흙을 쌓아서 만들었었어요. 판축 기법인데 이것이 그 높이가 높아봐야 2m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게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벽돌, 그럼 돌을 왜 안 쌓냐고요? 중국은 황하 유역은 돌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고구려같이 돌 많지 않습니까? 사방에 돌 많은데요. 중국 황하 지역, 뭐 산서, 섬서성, 하북성 한번 땅 파보세요. 땅을 파도 돌이 안 나옵니다. 거기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법이 발견되었었죠. 그래서 만리장성 같은 경우는 명나라 때, 사실 명나라 때가 거의 마지막 만들어진 거면 잠깐. 그때는 이제 이미 기술이 발달해서 돌로 만들었죠. 만들면 뭐합니까? 청나라한테 졌는데. 지금 만리장성 자체를 발굴하기는 되게 힘들어요. 그 진흙이 안 파지고 그 파봤자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이미 허물어진 곳을 연구를 많이 하는데요. 가장 오래된 것이 잘 남아있는 곳은요, 현재 감숙성. 감숙성 가면은요, 그때 진나라 때 성벽이 잘 남아 있습니다. 사진 나가지 않습니까? 보면 이렇게 별로 이렇게 높지 않아요. 이 정도 남아 이게 몇 군데 있고요. 그 다음에 명나라 때 거는 지금 그 하북성 일대에 북경 북쪽에 좀 남아 있는데요. 사진으로 보는 건 다 이미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 요즘에 다 그냥 만들어 놓은 거고요. 대부분은 다 허물어져 있습니다. 보통 사마타의 장성이 제일 잘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몇 군데 있거든요. 다 정비를 해 놓은 것입니다. 대부분은 허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감숙성에도 몇 군데 남아 있는 곳은 그쪽은 이제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진흙이 잘 남아 있거든요. 그 정도 남아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방어시설 지을 때요, 실제 적을 방어하는 것도 있지만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것도 있습니다.
뭐 당장 우리 진지를 구축하고 총을 갖다가 대기시키면 뭡니까? 적이 올지 모른다 하면서 내부의 불만들이 사라져버리겠죠. 사실 진시황의 장성이라는 것은 그러한 용도가 있었던 것 같은 게 흉노의 침입이 되게 두려웠기 때문에 만들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역사 기록이라는 게 진나라가 직접 쓴 게 아니라 진나라를 무너뜨린 한나라 이후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맞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분명한 거는 장성을 쌓아서 흉노가 못 내려왔냐? 아니죠. 중국 역사 보세요. 한나라 때 역사 보고는 맨날 흉노가 침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효과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효과는 별로 없지만 비용은 엄청나게 들어갔겠죠. 대신에 이 사람들을 결속을 다지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일종의 상징적인 건축물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사실 피라미드하고도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요. 피라미드 같은 경우는 뭐 심한 경우는 그 거대한 돌을 230만 개 이상 쌓았다라고 하는데 이집트 같은 경우는 자연적인 천혜의 어떠한 그 요새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쪽은 사막, 동쪽은 바다, 북쪽은 또 되게 좁기 때문에 거의 이민족이 안 들어오니까 그들을 결속시킨 것은 종교적 건축물을 지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중국은 중국 국가가 들어서면서 특히 진나라, 한나라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 장성들을 개축하면서 자신들의 어떻게 본다면 군사력에 대한 의지를 더 높이면서 국력을 통합시키는 효과가 더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즉 내부를 위한 상징적인 기념물이었다. 실제로 이 벽이 생기는 순간요. 그때부터 이제 묘한 기류가 바뀝니다. 왜냐면은 그 전까지는 우리가 유목민들과 이 농경민들을 막 대립적으로 보는데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목민들이 키우는 고기를 누가 제일 비싸게 사겠어요? 농경민들이죠. 농경민들이 수확하는 곡물들 누가 제일 비싸게 사요? 당연히 이 사람들이죠. 서로 같이 있을 때가 경제적 효과가 제일 커요. 근데 그들의 그 교류하는 그 시장을 딱 무엇이 막냐? 장성이 막아놓은 거예요. 어떡하냐? 장성만 보이면은 거기에서 양쪽 사람들이 모여서 시장을 열어요. 그게 이제 관시라 그래, 관시. 그 관, 들어간 문 있죠. 문 앞에서는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이죠. 오히려 나라는 막아놨지만 저기 가면은 내가 지금 키우는 고기를 팔 수 있다. 반대로 또 팔 수 있다. 거기서 이루죠. 저기 신입할 때 어떡하냐? 벽을 기어오른다? 아니요. 누가 내 통해서 문 열어주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까지 효율적인 그러한 것은 아니었고 사람들에게 원래 교류하는 것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그러한 평상시에는 교류의 거점이 되고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다음부터는 유목민들이 정착민들, 중국에 있는 나라를 자신들이 이웃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침략하고 정복해야 될 대상으로 본다는 겁니다. 만리장성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흉노가 중국을 침략했죠. 오르도스 제작부터 시작 침략했죠. 그 다음에 흉노 다음에 어떻습니까? 한나라 망하고 거의 300~400년 동안 위진남북조라고 하는 아예 북쪽에서 선비계통이 계속 나라를 56국 시대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데부터 기점이냐? 장성이 세워지고 난 다음부터는 이 유목민들이 중국을 정복해야 될 대상으로 파악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비유드릴 수 있어요. 저 어렸을 때는 제가 초등학교 때 짝이랑 같이 썼거든요. 책상을. 싸움 나면 어떻습니까? 서로 즐거워요. 이거 그으면 이제 넘어가면 내가 가져간다고. 어떻습니까? 평소에는 사이좋다가도 그는 순간 이게 타인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만리장성은 그런 효과를 준 거예요. 그래서 장성이 세워지고 난 다음부터 저 사람들은 타인이고 내가 정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암시를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그래서 만리장성은 실패한 건축물이 맞다고 생각해요. 어디를 봐도 물론 약간의 방어에 도움은 있었겠죠. 근데 그 약간의 방어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든 비용이 얼마나 큰지 한번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재밌는 게 중국이요. 사방에 다 오랑캐가 있단 말이죠. 근데 왜 유독 북쪽에서만 내려와서 중원을 쳤을까요? 서쪽에 있는, 남쪽에 있는 오랑캐들은 왜 중국을 넘보지 않았을까요? 그냥 공존했기 때문에 넘볼 생각이 없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북쪽에는 그와 같은 장벽을 만들므로써 하나의 타겟가 된 것이 아니었을까. 장성에 대한 기록이 놀라울 정도로 거의 없어요. 많지가 않아요. 다만 주로 가장 나오는 게 이제 진나라 때, 그리고 한국도 보면요, 이제 고조선 나올 때 중국의 어떠한 진나라 때랑 한나라 때 그 국경에 있는 초소가 나오는데 이때도 이제 그게 거대한 장성이다가 아니라 국경에 있는 초소였다, 장세였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맹강녀의 전설이죠. 맹강녀. 왜 진시황 때 이시죠? 왜 사내아이를 키우지 마라. 진시황의 폭정이 그게 다를 때 키우면 사내아이가 크면 장성으로 가서 죽도록 일하다가 죽으면 거기 그냥 묻힌다. 뭐 이런 식의
식의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맹강누라는 여자가 자기의 남편을 찾으러 가서 뼈 더미를 보고 눈물을 흘리니까 한 해골이 그 맹강누의 눈물을 흡수해서 자신의 사랑한 남편의 유골을 찾아왔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진시황의 폭정의 상징으로서 장성이 가장 많이 회자가 되었다고 볼 수 있죠. 거의 없죠. 예. 아니 장성이 보호해줘서 뭐 된 게 거의 없잖아요. 다만 산해관이라고 하는데 장성이 있는데 산해관이라는 곳이 만주하고 중국의 상징적인 경계입니다. 거기에 가서 많이 시도 짓고 그래요. 그러니까 산해관은 방어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중국의 끝이구나. 저 동쪽은 이제부터 요령 만주지와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점으로서의 어떠한 상징적인 경계로서의 장성은 많이 등장합니다. 사실 요즘에 중국이 장성을 이렇게 늘리고 있잖아요. 저는 장성이 되게 역설적인 그러한 산물인 게요. 자, 장성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성의 바깥은 중국이 아니라는 뜻이죠. 현재 중국 장성 보세요. 어디 있어요? 한참 중국의 안쪽에 있죠. 장성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무엇입니까? 아, 중국이 남의 땅을 빼앗아갔다는 걸 강조해 주는 거예요. 원래 자기 여기까지 내 땅 해놓고는 왜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중국 스스로 자기를 부정하게 되는데요. 원래 6,300km였어요. 처음에 유네스코 등재될 때만 해도 세계유산으로. 그랬다가 2009년도에 동쪽으로 늘려서 한 8,800km까지 늘려요. 왜 늘어났냐? 청나라 때 보면은 만주 일대를 봉금책을 세우면서요. 변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담벼락들을 세워요. 그거는 높은 게 아니라 양이나 목축동물이 쉽게 넘어갈 수 없을 정도로만 이렇게 쌓아둡니다. 일종의 경계 표시하는 거예요. 그걸 다 장성으로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게 한 2만 킬로까지 가요. 아까 신강성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이게 길면 무조건 좋다. 장성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숨겨야 돼야 될 것이 아니고 자랑스럽다라고 잘못 알려진 다음부터 이게 황당한 게요. 고구려성까지 이제 만리장성으로 바뀌어요. 중국의 단동시라는 곳이 있는데요. 단동 근처가 이제 압록강 경계이죠. 거기에 고구려의 박작성이라는 성이 아주 유명하게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현재 이름은 호산성인데 얼마 전에 왔다면 그게 만리장성의 끝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성만 보이면 다 이제 만리장성으로 갖다 넣어버리는 겁니다. 여기에는 또 이제 아까 이야기했었던 서양인들의 잘못된 그러한 그 선입견이 있는 게 장성을 마치 중국의 거대한 피라미드 같은 그러한 거대한 기념물로 잘못 오인했기 때문에 그것을 중국이 받아들였어. 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념물이야? 아, 그러면 길면 길수록 좋겠지 하면서 그냥 성만 보이면, 성이 아니라 봉수대만 보이면은 봉수대 사이에 옛날에 성이 있었을 거야 하면서 성을 이어버리는 겁니다. 예전에 그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달나라에서 보이면은 유일하게 보이는 인간의 건축물은 장성일 것이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죠. 생각해보세요. 아니, 장성 폭이 기껏해야 30, 40m밖에 안 되고, 가보신 분들 보면 길이 아시죠? 40m. 아니, 그 정도가 보일 것 같으면은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도 보여야죠. 전 세계 도로가 다 보여야 될걸요? 안 보여요. 근데 그거는 1930년대 어떤 미국의 소설가가 장성에 대해서 부풀려진 환상 가지면서 달에서도 보일 것 같다.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 계속 와전되면서 부풀려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현대에 만들어진 신화가 장성의 결합이 된 거예요. 사실 그게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게요. 삼국지 관련된 거. 유비, 조조, 관우, 장비. 사실 관우묘, 제갈량묘 이런 게 유비묘 같은 것도 있고요. 사방에 그러한 만들어진 무덤들이 있으면 그게 관광자원이 되거든요. 중국은. 그러면은 관광자원이 되는 순간 사람들이 줄을 서서 들어온단 말이죠. 거기서 이제 이 이득을 얻으니까는 없는 것들을 엄청나게 부풀려서 관우사당 어디 있고 이런 식으로 막 만들어집니다. 중국에도 징기스칸 묘가 있지 않습니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고 이게 엉터리인 줄 알지만 관광객만 오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중국에서 지금도 계속 다양한 식으로 관광 자원을 위해서 역사적인 어떠한 기념물들을 만들고 있는 셈이죠. 일단은 저는 가장 유의미한 성벽은 역시 고구려 산성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누군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성을 쌓고 방어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신석기 시대부터 있었고요. 당연히 저는 우리나라 고구려 산성이 되게 유명한데요. 제가 최근에 아주 재미있는 그러한 정보를 들었는데요. 러시아 연해주 있지 않습니까? 연해주 보면은 거기도 아주 살기 힘든 그런 곳인데 곳곳에 성들이 보이고 있다는데 이게 다 돌로 쌓은 성이에요. 근데 돌로 쌓는 기술은 연해주 원주민들 사이에서는 없었던 전통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아직 가설입니다만 그런 식의 주장을 하시는 분이 올가 디아코바라는 어떠한 러시아 학자도 있었어요. 전 그 말은 나중에 검증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모든 방어 기술은 기념물은 얼마나 그들의 행복과 평화를 지키는 데 도움되었느냐라고 말한다면요. 저는 당연히 고구려의 산성이야말로 고구려의 700년 넘는 역사를 지켜준 그런 산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당나라도 고구려를 자기 힘으로 무너뜨리지 못하니까 신라와 합작을 해서야 비로소 고구려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저는 진정한 방어물의 상징은 고구려 산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